여러분, 노트북 크기, 무게, 배터리 안 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노트북 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새 노트북 사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이 영상으로 노트북 고를 때 진짜 쉽게 해결하세요. 보통 노트북 구매할 때 아무 정보 없이 검색해 보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저도 노트북 살 때 진짜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노트북 살 때 성능 말고도 확인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트북 성능 좋은 거 가성비 좋게 그냥 사면 되지. 크기나 배터리가 중요해? 하지만 아무리 비싼 노트북을 사도 성능만 좋고 돌덩이 같은 노트북을 어깨에 매면 생각이 바로 달라집니다. 들고 다닐 때마다 진짜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서 팔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트북은 휴대성이 생명인 만큼 내 상황에 맞게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노트북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관한 알짜배기만 정리해서 이 영상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노트북 살 때 50만원 이상 아끼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냥 화면 큰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화면은 큰데 매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세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주로 어디서 쓰나요? 집, 카페, 회의실? 쓰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얼마나 자주 들고 다니시나요? 매일? 아니면 주에 두세 번? 거의 안 옮김? 사용 빈도에 따라 노트북 무게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로 뭘 하시나요? 문서, 표, 영상, 게임? 용도에 따라 노트북 성능이 달라지고 배터리와 충전이 달라집니다. 만약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카페에서 2시간 작업, 문서랑 이메일 확인 이런 분이면 답은 14인치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백팩에 넣고 나가는데 오늘 이거 들고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노트북 무거우면 결국 안 쓰게 돼요. 그런데 14인치는 다릅니다. 이건 들고 나가고 싶은 노트북이에요. 14인치는 보통 1.2에서 1.5kg예요. 500ml 생수 두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가방에도 쑥 들어가고요. 매일 가방 메고 대중교통 타고 카페랑 회의실 왔다 갔다 한다면 노트북 무게가 하루 종일 느껴집니다. 1.2에서 1.5kg면 출퇴근이나 외근이 많아도 부담 없어요. 제 친구는 15.6인치는 무거워서 안 들고 나갔는데 14인치로 바꾸니까 어디든 쉽게 들고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카페에서 간단한 작업할 때 들고 다니기 좋다고 합니다. 이게 14인치의 진짜 장점이에요. 아침에 오늘 카페 가서 작업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화면 작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집이나 회사에서 외부 모니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포터블 모니터도 잘 되어 있어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14인치 노트북은 숫자 키가 없어서 엑셀 작업할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장 숫자 패드도 만원에서 2만원이면 돼요. 필요할 때 블루투스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동할 때만 14인치 쓰는 거죠. 대학생이나 영업직, 프리랜서, 블로그 분들처럼 이동이 많으면 14인치가 무조건 답이에요. 자, 14인치는 이동이 필수인 분들 추천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매일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가는데 그래도 화면은 좀 크게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5에서 16인치대 노트북입니다. 요즘은 16인치 모델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15인치, 16인치 둘 다 나누기 애매해서 그냥 15.6인치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크기가 재밌는 게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노트북의 약 77%가 15에서 16인치이거든요. 15.6인치는 적당히 가볍고 큰 게 아닙니다. 이동도 되고 작업도 편한 진짜 밸런스형이에요. 15.6인치의 장점은 대부분 모델에 숫자 패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숫자 입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사무직분들, 존표 입력하고 계산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 때 숫자 패드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15.6인치 강추합니다. 근데 자주 가지고 다니면 15.6인치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들고 다니다 저녁쯤 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힘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면 얇고 가벼운 라인을 먼저 보세요. 솔직히 가격이 비싸긴 한데 매일 이동하면서 큰 화면도 필요하면 이런 제품 추천해요. 가성비 라인으로는 레노버 아이디어 슬림 3도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14인치는 이동형, 15.6인치는 밸런스형이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안 들고 다니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쓸 건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있어요. 화면 크기의 끝판왕 17인치 이상입니다. 이 크기는 확실히 특별해요. 노트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상 이동 가능한 데스크탑에 가깝습니다. 17인치의 핵심은 몰입입니다. 화면이 크니까 작업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눈도 편하고 목도 편하고 어깨도 편해요. 17인치는 화면이 크니까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눈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은 대부분 17인치 이상입니다. 144Hz 고주사율의 큰 화면이면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쓰시죠? 타임라인 길게 펼쳐놓고 멀티트랙 보면서 작업합니다. 이럴 때 17인치는 필수예요. 건축, 디자인 전공이신 분들도 CAD나 3D 모델링처럼 디테일 작업할 때 화면 크기 크면 정말 편해요. 렌더링 결과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17인치는 무게가 보통 2.5에서 3kg예요. 1.5L 물병 2개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걸 매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7인치는 거치형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들고 나가야 할걸요? 맞아요.
회의실 이동할 때나 외부 미팅 때 노트북 들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더블 운영이에요. 메인으로 17인치 쓰고 외출용 가벼운 서브 노트북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요즘은 30에서 40만 원 하면 괜찮은 14인치 서브 노트북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클라우드 활용입니다. 모든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외출할 때는 현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는 거예요. 17인치는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개발자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동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17인치가 정답이에요. 들고 다니기 불편한 것보다 화면 편한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 크기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이 긴 내용을 여기까지만 따라오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는 노트북 찾는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밑에 구독 눌러주세요. 크기만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14인치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1.2kg, 어떤 거는 1.8kg. 이 차이가 여러분의 어깨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로 중요한 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트북 매장에서 손으로 들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해도 매장에서 1분 들어본 거랑 하루 종일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건 완전 달라요. 아침엔 가볍다가 저녁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 휴대, 무게 계산법입니다. 노트북 본체만 가벼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가방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노트북 본체,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마우스, 노트펜, 서류책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방 무게까지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볼 때 15.6인치라고 가정하면 노트북 2kg, 어댑터 0.3kg, 마우스 100g, 노트 200g, 가방 무게 0.5kg. 다 더하면 3kg가 넘습니다. 항상 생수 1.5리터 두 개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노트북은 성능에 따라 무게가 정말 달라지는데요. 고성능의 경우 전원 공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 무게만 500g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노트북 외장 그래픽, 쿨러까지 들어가면 무게가 2kg는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고성능일수록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내가 진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면 14인치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해야 실무게 2kg 안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성능이 무난한 보급형 노트북의 경우 충전도 C타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오후 3시에 배터리 빨간불 뜨면 콘센트 찾아다니느라 일 못해요. 카페 자리도 콘센트 있는 곳만 찾게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체감 4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밖에 있어도 콘센트 찾느라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기준 7시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짧아요. 제조사 표기는 최적 조건이거든요. 실제 사용하면 보통 70%에서 80% 정도만 나와요. 고주사율, 외장 그래픽카드, 높은 화면 밝기 이 세 가지가 배터리를 빨리 줄입니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일수록 외장 그래픽카드에 고주사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서 실사용은 2-3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모드는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모드 1은 이동 모드로 절전, 주사율 60Hz, 밝기 60에서 70%. 모드 2는 거치 모드로 고성능, 주사율 최대, 밝기 100%로 사용하는 거죠. 윈도우 설정에서 전원 모드 바꾸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충전은 PD 65W 이상 되는 걸 추천합니다. PD 충전은 파워 딜리버리의 줄임말인데 높은 전력을 기기한테 빠르게 주는 기술입니다. 노트북이랑 휴대폰 충전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집이랑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DC 노트북 충전 어댑터를 쓰고 이동할 땐 65W PD 충전기 하나만 챙기면 가방이 확 가벼워집니다. 케이블도 C타입 하나만 챙기면 되고요. 이제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노트북 구매할 때 꼭 확인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크기는 생활로 결정하세요. 매일 이동하면서 쓴다면 14인치, 휴대와 활용성의 균형을 원한다면 15에서 16인치, 거치한다면 17인치입니다. 둘째, 무게는 진짜 생활 무게로 계산하세요. 본체, 어댑터, 마우스, 가방 무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셋째, 배터리는 체감 4시간 기준입니다. PD 충전 지원 확인하시고 이동, 거치 모드로 나눠 쓰세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어떤 노트북을 사도 후회 안 합니다. 정말 크기, 무게, 배터리가 성능보다 중요해요. 휴대성이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노트북 고르세요.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그래, 휴대성은 14인치가 답이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쇼핑몰 들어가면 삼성 70만원, LG 80만원, 아수스 90만원. 생각보다 진짜 비싸네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문서 작업하고 유튜브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싼 게 있나 싶어서 정말 많은 제품을 찾아봤어요. 최대한 저렴하게 정말 필요한 기능만 있고 가격에 맞는 14인치 노트북을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베이직북 14라는 제품이었어요. 처음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방 들 때 느껴지는 그 500g의 차이가 출근길, 야외 작업, 심지어 퇴근 후 집중력까지 바꿔줍니다. 노트북 사면서 이런 실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성능 좋고 할인 많으니까 비싼 노트북 샀는데 매일 가방에 넣었다가 오늘은 그냥 두고 가자 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노트북 실패의 시작이에요. 비싼 성능보다 중요한 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저도 예전엔 2kg 넘는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출근길이 무거워지고 이동이 귀찮아지고 결국 작업도 줄었습니다. 카페 가서 작업하고 싶어도 가방이 무거우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할까 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도 루틴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베이직북 14로 바꾸는 순간 진짜 달라집니다. 1.35kg. 이게 몸으로 느껴지면 이래서 다르구나 싶을 겁니다. 출근길 가방이 가벼워지니까 오늘 카페 가서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작업 속도도 집중력도 퇴근 후 여유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스 열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30만원 40만원대 노트북들 프리도스 상태로 옵니다. 그럼 윈도우 따로 사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 시간만 반나절 지나가요. 하지만 베이직북 14는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원 켜자마자 인터넷, 유튜브, 구글 미팅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PG 충전이 가능해서 두꺼운 어댑터 대신 C타입 충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방 속이 정리되고 다시 가벼워져요. 그게 아침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30만원대면 성능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은 문서 작성, 화상회의, 영상 시청, 크롬 검색, 가끔씩 롤 같은 캐주얼 게임 그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 기본 작업은 8기가 램과 256 SSD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조용하게 필요한 모든 걸 해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본 후기들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무겁지 않아서 자주 쓴다. 윈도우 기본 장착이라 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하다. 가성비 최고다. 학생, 프리랜서, 직장인 모두 공통으로 말합니다. 가볍다. 그리고 바로 된다. 사실 노트북으로 성능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도구를 사는 겁니다. 베이직북 14는 그걸 정확히 해내요.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효율적이게 되며 결국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서 베이직북 14 실사용 후기 꼭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선택이 될 거예요. 가격과 성능 모두 만족하는 가성비 제품 찾아볼 시간이 없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